안녕하세요. 건담올리기 아이스입니다. 매주 금요일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해드리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저번주에도 또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들 저희 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에 올라간 질문들 확인을 했고요. 오늘도 이 중에서 답변을 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간단한 용어 하나 또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자, 오늘 준비한 용어는 카탈론. 카탈론. 기동사 건담 더블로 세컨드 시즌에 등장했던 반연방 레지스탕스의 명칭입니다. 퍼스트 시즌 당시 세계를 3등분했던 세력들인 유니온, 인형년, AU 출신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으로 이제는 고물 취급을 받는 이 플래그나 리아르도 이넥트, TLN 등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소속된 모든 모비슈트가 푸른색으로 조장되어 있는 것이 또 특징이었고요. 그 포지션은 언뜻 이제 기동전사 제타 건담의 에우고 같은 느낌의 에우고 같은 아니면 이제 카라바 같은 여러 것들을 볼 수도 있었겠지만, 또 그렇게 보기에도 조금 애매한 것들은 군사기지 공격 이외에 민간 테러도 벌였다고 합니다. 작중 어로즈 소속 군인 중 버락진인 대위가 이제 카탈론의 테러에 아내를 잃었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전 세계적 네트워크망을 가진 조직으로 현재 그 당시에 밝혀졌던 멤버 중에 클라우스 그라드, 시린 바흐티알 등 이런 사람들은 중동 제3지부, 이 시즌 새로운 로건 스트라토스인 라엘 디란디 이런 멤버는 또 유럽 지부 소속으로서 이렇게 유명하게 밝혀졌었던 그러한 그룹입니다. 카탈론, 파란색의 기체가 특징적인 레지스탕스 집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용어도 하나 살펴봤고요.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질문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유튜브 채널의 하루토리님의 질문. GM 버스트 소드나 택티컬 함저 같은 대검 쓰는 건담이 뭐가 있나요? 그 중에 프라화된 것을 알려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좀 이게 좀 황당한 게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신 건데요. 자, 이미지가 잠깐 이렇게 살짝 왜 어긋이 났을까? 자, 이미지 좀 맞춰보고, 예시로 들으셨던 GM 버스터 소드를 가지는 퀀터, 택티컬 암즈를 쓰는 아스트레이, 레드프레임, 카이나 아니면 블루프레임,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솔직히 대검류를 무장으로 쓰는 기체는 거의 없습니다. 기캐바의 장검이나 이제 라이플 이런 것들을 무장으로 쓰고 있고요. 애초에 이런 대검 같은 무장들은 이제 멋들어져 보이긴 합니다만 실제 전투에서는 상당히 이제 불편한 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쓰는 기체가 드물고요. 앞서 봤었던 이러한 기체들도 이 대검이 메인 무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스트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티커 람즈의 바리에이션 중 하나일 뿐이고요. 퀀타 같은 경우에도 GM 버스터 소드가 버스트 소드만으로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제 바리에이션 무장 중에 하나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대검을 주로 메인으로 쓰는 기체는 앞서 예시 들었던 이 기체들 정도밖에 저도 마땅히 보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이 앞서 나왔던 이 제품, 이 기체들은 전부 다 MG화가 돼 있는 또 기체들입니다.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도일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 유튜브 채널의 문승우님의 질문. 아리오스는 왜 세컨드 쓸 때 출격보다 트란잠 배달만 하느냐? 그리고 톨레미는 제탱크 이용하는데 아리오스가 트란잠을 쓰면 왜 톨레미도 페널티를 입느냐? 그리고 만담에, 그리고 시리즈 최고 성능 기체가 터네이라는데 맞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죠. 아리오스가 왜 트란잠 배달만 하느냐? 일단 아리오스 같은 경우에 이제 공중전이나 고속이동에 접합한 기체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세컨드 시즌 넘어오면서 전투 양상이 이제 우주로 바뀌고 여러가지 다른 기체들, 특히나 더블오 라이저가 많이 부각이 되는 이러한 시즌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아리오스가 부각될 만한 전투가 별로 없었죠. 그러다 보니 출연할 기회도 적었고요. 여기에 또 알렐루야는 당시 할렐루야가 없어져서 초병으로 쓸 능력도 좀 떨어졌습니다. 발휘하기 좀 어려웠고요. 여기에 이제 이어서도 세셔널 비중이 상당히 극단적으로 높아지면서 알렐루야의 또 비중도 많이 떨어졌고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활약할 기회도 별로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식으로나마 활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톨레미에 왜 트란잠 페널티가 있느냐? 글쎄요, 이게 정확하게 데이터상으로 명시된 내용은 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제 생각을 약간 정리를 하자면, 트란잠의 원리는 몇 번 이전부터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비축된 GN 입자를 더 많이 끌어다 쓰면서 승력을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란잠으로 비축분을 당겨 쓰고 나면은 입자가 다시 비축분이 생길 때까지 일종의 페널티가 생기는 거였죠.
아리오스가 트란잠을 입자 공격을 추가로 해준다고는 하지만 이 거대한 전원급에서 트란잠을 발동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자체 비축분도 사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그 거대한 모함선을 혼자서 운행한다는 건 좀 약간 말이 안 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급은 공급이고 비축분에서 먼저 빼가고 공급을 다시 채우는 약간 이러한 시스템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제 트란잠을 하고 난 뒤에 전함의 저장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그 저장분이 채워질 때까지 페널티를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100% 정답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일단 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만담회 같은 거는 네, 뭐 고려 중에 있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던 컨텐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 최고 성능 기체가 턴웨이냐 이런 이야기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근거는 일단 턴웨이 건담 자체가 이제 모든 건담 시리즈의 끝에 있다, 가장 뒤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턴웨이 건담 자체 스펙에서 나노머신으로 자체 수복도 가능하고, 특히나 이 월광접, 문명을 멸망시켰다고 하는 모든 이제 문명들을 다 분해해버릴 수 있는 이런 문명이라 월광접이라는 이 기술 때문에 보통 이제 건담계의 최강계를 따진다 그러면 이제 턴웨이를 최고봉으로 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100%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근거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월광접이나 이런 설정들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다음 유튜브의 이하멜님의 질문. 더불어 마지막 화에서 이제 오건나가 엑시아와 싸우는 장면이 있었는데 엑시아가 어떻게 이겼느냐? 뭐 솔직히 어떻게 이겼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뭐 말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둘이 이제 대결을 하는데 마지막 전투에서 엑시아의 지엔 소드는 콕핏을 그대로 뚫고 나가서 지엔 드라이브 부분까지 관통을 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건담의 빔사벨은 엑시아의 콕핏을 살짝 비껴나간 것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츠나는 살아있었지 않았나 싶었고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살아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처리가 됐고, 뭐 요런 것들 때문에 뭐 엑시아가 이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왜 이겼느냐라고 굳이 캐묻는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주인공 보정이 아닐까. 네, 이거는 뭐 정확히 딱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유튜브 채널에 윤지호님의 질문. 프리덤 원래 누가 타기로 했었죠? 키라 야마토 훔쳐간 것 같아서 라고 하셨는데, 프리덤, 키라 야마토가 탈취를 한, 정확히 라크스가 뺏어서 준 이 프리덤, 원래 설정상으로는 자프트의 에이스로서 이자크 줄의 전용기가 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저스티스는 원래 이제 말 그대로 그 아스란 자라 것이 될 예정이었고, 이 프리덤은 이제 이자크한테 배정이 될 예정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라크스가 키라에게 양도를 하면서 키라 것이 됐죠. 네, 설정상으로는 그렇게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튜브의 임정민님의 질문. 솔레스타빙이 극장판에서 전쟁이 끝나고 무슨 기체를 만들었냐, 그리고 건필파 OV에서 레이지가 있을 때 이야기냐 없을 때 이야기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솔레스타의 빙 같은 경우에는 극장판 이후 무엇을 만들었다 이러한 내용들은 나온 게 없습니다. 정확하게 나온 정보는 없고요. 다만 솔레스타의 빙이 이제 활동을 했다라는 언급만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파 OVA 쪽 같은 경우에는 뭐 내용 정보가 나온 게 없었기 때문에 무슨 내용으로 나올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거는 나중에 자세한 정보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튜브의 강철근님, 반초 스틱모님의 질문. 세라비 건담과 이제 세라핀 건담의 이제 호환, 이런 것들이 다른 건담과 가능하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조인트는 3mm 조인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태양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짝에 이제 태양로 모양으로 튀어나와 있고, 그걸 이제 안쪽에 꼽힐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인트는 다른 제품들하고 이제 호환성이 될 텐데요. 이 모양상, 이 태양로 모양 때문에 아무 백팩이나 마음대로 꼽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유튜브의 장민선님의 질문. 클리어는 왜 대부분 한정판인가요? 이것도 글쎄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이것도 약간 제 생각을 약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프라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색이 입혀진 플라스틱 파츠를 조립을 해서 이런 조형물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말 그대로 색이 뚜렷하게 눈으로 보여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클리어 파츠 같은 경우는 내부가 투명하기 때문에 그러한 조형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적합하지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정판으로 클리어가 나오는 이유는 이제 역발상으로 일종의 특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러한 클리어 파츠를 사용해서 한정판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것도 공식적인 답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고요. 일단 제 생각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바시오님 질문. 시드 시리즈를 보고 생각난 건데 데스티니가 왜 에너지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느냐. 뭐 요거부터 먼저 답변해 드리자면 원래는 이제 데스티니의 정확한 엔진은 하이퍼 듀트리온 엔진이죠. 엔제머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형 엔진. 뭐 이론상 파워 다운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파워 다운이 한번 일어나죠. 이거는 애니메이션상의 오류라고 제작 스텝진이 공인했습니다. 지들이 실수한 거라고 인정했습니다. 오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드 각성을 보면 신도 코디네이터냐? 신 코디네이터 맞습니다. 그리고 데스티니에서 임펄스가 파워가 떨어져서 장갑이 해제했는데 비행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 소비는 없는 것이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액티브라 그러죠 보통. 이렇게 장갑이 이제 페이지 시프트나 이런 것들 장갑이 비활성화된 상태. 에너지가 떨어지면 이제 비활성화가 되는데요. 이 에너지가 떨어졌다고 해서 기체의 동력 자체가 끊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기체를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동력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장갑의 돌릴 동력원이 떨어졌기 때문에 장갑이 해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체는 추가적으로 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다시 이제 동력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장갑을 또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워가 떨어진다 그래서 기체 전체 파워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체를 구동하는데 최소한의 동력원은 어느 정도 남겨져 있는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저희 이제 사이트의 크레이지님의 질문. 에이지가 얼마나 못 만들어서 그렇게 욕을 먹고 다니느냐, 그리고 뭐 건프라 개조 같은 걸 하시느냐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요게 좀 욕을 좀 많이 먹고 있죠. 스토리의 개연성 부족, 또 약간 어이없는 전개, 시청자를 이제 새로운 아동층으로 잡겠다고 했지만 잡지 못했고, 여기에 또 기존 팬층에게도 외면을 받았고요. 또 3세대로 나눈 이 스토리 구조를 또 잘 살리지도 못했고, 뭐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서 상당히 애니메이션이 좀 아쉬웠습니다. 여러모로 좀 여러 비평들을 많이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욕을 먹은 거죠. 여러 요소들이 합쳐지면서 그렇게 단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건프라 개조는 저는 별로 안 하고 있고요. 재룡님 같은 경우에 가끔씩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뭐 간단하게 그렇게 답변 드리겠고요. 저희 사이트의 N1님, 에이지 특무대 사양과 데스티니의 이제 DMPT도 모두 설정이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특무대 사양이라고 해서 이제 이 하얀 거 에이지2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별다른 설정은 없습니다. 에이지 28화에 등장한 이 특무대 사양, 죽은 울프의 유지를 이은 아셈이 이제 자신의 의향으로 온몸을 이제 순백색으로 재도장한 에이지2입니다. 그 별도의 스펙 변화는 없고요. 뭐 그냥 단순히 이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노토란 공방전으로부터 1년 후 에이지 142년에 신설된 특무부대의 대장기로서 운영이 되었다. 뭐 이렇게 간단한 설정만 잡혀있는 그러한 기체입니다. 기체 자체는 뭐 기존의 에이지2와 차이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액티브 모드는 앞서 봤던 이러한 형태, 시드와 이제 데스티니 기체는 이제 페이지 시프트 아머, 아니면 이제 베리어블 페이지 시프트 아머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죠. 기체 외부 장갑에 이제 전력을 부여를 해서 이제 방어력을 부여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방어력에 따라 이제 색깔이 나오는 이러한 것들을 띄고 있는데, 이제 장갑이 가동되면 세팅값에 의한 방어력과 색상이 출력이 되고, 디액티브 모드는 이러한 아머가 작동하지 않을 때의 상태를 말을 하는 용어입니다. 디액티브, 액티브가 안 돼 있다, 활동이 안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체가 이제 거기 모비슈트 행거에서 기체 가동 직전, 가동하기 전에 이게
진열되어 있는 상태를 보면 이제 저 디액티브 컬러 저 색깔로 이제 딱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좀 더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저희 사이트의 지원건담 1호기님의 질문. 건담 더블어 2세대 건담에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개조엔 무엇이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2세대 건담들은 얘네들이죠. 네, 건담 아스트레아, 건담 사다수드, 아블호울, 플루토네, 얘네들이 2세대 건담입니다. 이제 얘네들을 베이스로 이제 엑시아, 듀나메스, 큐리오스, 바체가 탄생을 했죠. 보시면은 이제 그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가는 3세대 기체들의 느낌이 어느 정도 딱딱한 매칭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쉽게 할 수 있는 개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개조라고 한다면 바로 그거죠. 같은 폴리캡 사이즈를 맞는, 같은 폴리캡들을 사용하는 파츠끼리 믹싱하는 방법. 네, 그게 가장 쉬운 개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관절을 사용하는 기체들의 팔을 바꿔서 끼워본다든지 백팩으로 바꿔서 끼워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믹싱이 가장 쉬운 개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 저희 사이트의 롱기누스의 창님, 빌파 1쿨 오프닝을 보면은 라이트닝은 실탄을 발사하는데 그중에서 빔으로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리고 오프닝에 나왔던 포스터, 이게 스타비드락이 맞느냐, 그리고 부스터 버니어 스러스트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차근차근 보도록 합시다. 일단 1쿨 오프닝에서 그 장면을 봤더니만 이 장면인 것 같아요. 라이트닝 건담이 등장을 하고 발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탄환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제 라이트닝 건담 무장은 빔 라이플이 맞습니다. 빔이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건 연출 오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장면들, 이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제 미나토랑 이 유마랑 이제 라이벌 구도 이러한 장면들이 연출이 되는데 이런 연출을 위해서 넣은 게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포스터, 캡처를 해보니까 요 포스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8회 대회 건프라 배틀 8회 이제 포스터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7회 우승 기체가 스타베이드였으니까 아무래도 저 실루엣은 스타베이드 스트라이크가 맞겠죠. 네, 아무도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스터, 버니어, 스러스터의 차이점이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부스터는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파워를 늘리기 위한 장치로서 의미를 하지만 뭐 장거리 이동이나 고속 이동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장비를 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부스터라고 보통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이 끝나면 보통 떼어내는 파츠들을 말을 하고요. 이제 스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세 제어를 위한 추진력을 만드는 기체 발생 장치입니다. 몸 곳곳에 달려 있어서 이런 것들로 우주 공간에서 자세 제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제 스러스터고, 버니어는 이 기체를 이제 띄우거나 이동을 할 때 이제 추진력을 만드는 메인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장치를 지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비슷하게 써먹긴 합니다만 약간의 이런 식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사이트의 트리스타님의 질문. 스트라이크 건담과 임펄스 건담의 공통점 혹은 비슷한 점을 물어보셨습니다. 저번에는 어느 분이셨더라? 차이점을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비슷한 점이라고 한다면 이 같은 세대 GAT 시리즈나 얘네들은 세컨드 스테이지였던가? 이것들에 비하면 전형적인 퍼스트 건담의 이제 디자인 오마주가 디자인되어 있는 이런 느낌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공통적인 특징은 이제 백팩의 교체로 다양한 전투 환경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다라는 점. 이쪽은 이제 스트라이커 시스템과 저쪽은 이제 실루엣 시스템으로 맞춰서 각각 대응이 가능하고, 요 상태에서의 기본 무장이 빔 라이플, 쉴드, 그리고 양쪽 이제 스커트에 쌓여있는 두 자루의 단검, 명칭은 서로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만 두 자루의 단검과 머리에 있는 발칸, 무장이 요 정도 있다. 뭐 요 정도 들 수가 있겠네요. 기체상으로 뭐 이렇게 들 수가 있을 것 같고, 저희 사이트에 더불어 건트님의 질문. 건담 애니에 나오는 건담 중 가장 큰 건담 탑5와 가장 작은 건담 탑5가 궁금하다. 일단 애니상으로 나온 거라고 하면은 제가 약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약간 미스가 좀 있긴 한데, 일단 준비한 내용 기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딱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눈치를 채갖고, 일단 가장 큰 거라고 친다면 일단 건담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기체 위주로 찾아봤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가장 큰 거라고 한다면 이제 덴드로비움이겠죠. 원래 따진다면 얘도 모빌 슈트가 아니기 때문에 좀 분류가 애매하긴 합니다만 일단 요번에 넣어봤습니다. 전장 140m, 전고 38.5m 덴드로비움. 이제 전고만으로 따졌을 때 사이코 건담,
예, 전고 41m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사이코 건담 마크2 얘가 40.74m, 그리고 디스트로이 건담이 38.07m, 그리고 의외로 큐리오스 거스트가 전고가 31m입니다. 네, 뭐 그래서 큰 거로 한다 그러면 뭐 요렇게 내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알파질이나 뭐 노이에질 막 이런 거는 왜 없냐 했더니 건담으로 안 쳤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작은 거, 여기서 제가 좀 살짝 오류를 약간 범했는데, 예, 작은 거에만 초점 맞추다 보니까, 예, 애니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크로스본이 없죠. 애니가 예, 따지고 보면, 예, 크로스본은 빠져야 되는데, 뭐 일단 넣었으니까 일단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작은 건담은 일단 V 건담이 15.2m, 그리고 F92도 똑같이 15.2m로 작습니다.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이제 V2가 15.5m고, 크로스본이 15.9m, 그 다음이 이제 샤이닝 건담이 16.2m입니다. 의외로 작습니다, 샤이닝이. 그리고 이제 크로스 건담이 여기서 빠진다고 치면은 노벨이 똑같이 16.2m로 또 작습니다. 뭐 요렇게 순서를 나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기 사이즈. 참고로 퍼스트 건담이 18m라는 거 생각해보면 한 2m 사이가 나니까 좀 많이 작은 거죠. 예, 요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저희 사이트에 무한 단물님의 질문. 네, UC에서 버나지가 처음에 유니콘 성능을 의존했다 뭐 이래가지고, 그럼 7화 때 버나지의 파일럿 기량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제 UC는 졸작이냐 명작이냐, 예, 요것들을 질문해 주셨는데요. 일단 파일럿 기량이라 일단 초기보다 확실히 많이 성장한 거를 느낄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뭐 다른 시리즈의 주역급만큼 성장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애초에 이게 전투의 경험도 많이 부족하고, 그나마 전투를 펼쳤던 것도 자신의 뉴타입 그것과 NTD 시스템에 의한 전투가 대부분이었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조정 실력이 상당히 좋았고, 시간이 지나서 성장해온 것으로 보여졌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종합을 해보면은 뭐라고 딱 한마디로 꼬집어서 답변드리기 좀 많이 어렵지 않은 질문인가 생각이 듭니다. 객관적으로 자세하게 표현하기 좀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 상중하로 했을 때 중상급은 되지 않을까.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기량만으로 본다 그러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 U타입 성향이나 이 기체 NTD급 이런 것들이 다 합친다 그러면 이제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거는 중상급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UC의 평가, 애니메이션 OVA판 같은 경우에 좀 평가가 좀 많이 갈리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7화에서 나왔던 여러가지 요소들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는 뭐 작화나 OST, 음악적으로나 이런 것들은 계속 좋은 퀄리티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7화의 스토리가 이제 소설판하고 좀 판이하게 달라져서, 특히나 우주세기에서 거의 금기시돼 왔던 이 샤워 암으로 죽음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묘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팬들 중에 반발감을 가지신 분들도 꽤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졸작이냐 명작이냐 따졌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명작 쪽으로 손을 좀 더 들어주고 싶습니다. 영상미 괜찮았고요. 스토리 부분에서 살짝 조금 아쉬운 게 좀 있긴 했습니다. 특히나 그 마지막 장면, 네오지온과의 결전에서 그 허무한 그런 것들은 조금 아쉬운데, 그 외적으로 전체적인 이전까지의 모든 스토리에 이어지는 과정들이라든지 영상미라든지, 특히나 OST 부분에서는, 음악 부분에서는 저는 뭐 멋지다고 생각을 했고요. 종합을 해보면은 졸작 명작 어느 한쪽으로 손을 들어줘야 된다 한다면 저는 명작 쪽으로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른 분들의 또 의견은 다를 수가 있다라고 또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질문 또 답변을 드려봤습니다. 자, 벌써 5월이네요. 5월 어린이달도 있고 여러가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했습니다. 날씨도 많이 포근해졌고요. 또 5월 어린이날에 또 여러분들 또 많이 여기 놀러 가시고 하시겠네요. 주말과 이어서. 자, 저희 건담물릭에서도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서 특집을 또 준비하고 있고요. 또 방송이나 여러가지 이제 건담물릭 TV와 이제 게임월릭 TV도 마찬가지로 방송 개편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따로 공지사항으로 알려드릴 것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용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건담블릭 TV 채널, 유튜브 채널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고,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의 질문 모아서 또 답변을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